안녕하세요, 공들의 광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일 uproject 들어가고 empty activity 클릭, next 클릭, finish 누르면은 만들어지죠. 이 name은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젝트명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JS는 그냥 제 이니셜을 적어 놓은 것 뿐이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세이브 로케이션은 저장 위치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이 폴더를 클릭해 갖고 뭐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어는 코틀린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SDK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사용할 버전을 설정해 주는 건데, 어, 이 아래 버전들도 있지만 그냥 API 17 이상 선택해 주길 바라겠고, 뭐 여러분이 이제 소스 코드를 짜다 보면은 버전을 어쩔 수 없이 더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피니시 버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되겠고요. 생성하고 나면은 메인 액티비티 들어오셨을 때 이 부분이 없고 또 이 부분도 없을 겁니다. 이거랑 이 내용은 제가 추가해 준 거라는 거, 예, 그냥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들어가시면은 액티비티 main.xml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러한 컨스트레이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줬는데 사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은 없는 거고, 다만 여기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텍스트 뷰는 지워주세요. 디자인 쪽 들어가갖고 텍스트 뷰라고 적혀 있는 거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에 들어가셔서 뷰 페이저를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화면에다가. 그러면은 뷰 페이저가 추가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추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끌어다 놓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뷰 페이저가 저랑 좀 다르게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처럼 만들어 주세요. 예, 높이랑 너비 정보, 너비랑 높이 정보만, 예, 놔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이디 값은 애초에 적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뭐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한 다음에 이 VP가 아이디 값이죠. 뷰페이저에 대한 아이디 값이니까 그냥 VP라고 적어준 겁니다. 생략해서 적어준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적어주면 되겠죠. 아이디 값은. 그리고 매치 페런트는 부모 요소에 맞추는 거다라는 거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main.xml 파일 작성 다 끝나셨으면은 image.xml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image.xml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냥 이미지 파일만 이제 이미지 뷰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도록 하려고 해요. 뭐 여기다가 텍스트 뷰라던가 이런 거 추가하셔갖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텍스트 뷰도 함께 사용하시는 거니까 레이아웃 이름 정하실 때 좀 더 신중히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image.xml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줬고요. 이러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레이아웃 폴더 클릭하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U 들어가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적고 OK 누르면 image.xml 파일이 생성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들어가셔갖고 위젯스에서 이미지 뷰 끌어다가 놔두시면은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하실 때 보시면은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야만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냥 일일이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지 뷰, 그 다음에 레이아웃 니드스는 부모 요소 맞춤, 높이도 부모 요소 맞춤, 그리고 아이디 값은 이미지 뷰에 대한 아이디니까 그냥 이미지 뷰를 줄여서 IV라고 해서 아이디 값을 부여해 준 거고요. 자, A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코틀린 클래스 파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바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만드신 프로젝트 아니 패키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키지명에 해당하는 폴더 클릭해 보시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 폴더 우클릭 하신 다음에 U 클릭하시고 코틀린 파일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 들어가서 뭐 A면은 A, B면은 B 해갖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파일 하나 생성될 겁니다. 저는 A라는 이름을 해갖고 하나 생성해 줬고요. 만들고 나면 클래스 A만 되어 있지 이 뒤에 따라 붙어 있는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꼭 적어 주시고요. 프로웨이트 바 C 컨텍스트,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맥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맥락에 대한 변수로 C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준 거고, 페이저 아답터로 해서 합장을 해준 거죠. 레어 인플레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라고 적어놨는데, 레어 인플레이터에 대한 변수 li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거니까 이것도 줄임말인 거 아시겠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그냥 li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변수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겠죠, li는. 그리고 이미지 정보를 배열 형식으로 담아 주었는데 바 i는 array of 한 다음에 보시면은 전부 다 경로 적어준 거잖아요. 드로웨이블에 있는 1, 2, 3에 대한 이미지 파일 리소스 경로를 적어준 거죠. 총 3개의 이미지 경로를 적음으로써 이제 3개의 이미지 정보를 배열 형식으로 담아준 거죠. i 같은 경우는 그냥 변수 이름을 i라고 만들어 준 것 뿐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다만 뭐든지 바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li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시켜서 이렇게 적어둔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 li2라고 예를 들어서 li2라고 바꾸신다 하면은 저 li 다 빨간 부분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이것들 li2 li2 해갖고 전부 동일하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보고 따라 쓰시면 되겠고, 저것도 보시면 오버라이드 번 누른 다음에 치신 다음에 is view 했을 때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미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건데, 아무튼 페이지 뷰와 생성된 페이지의 오브젝트 키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생성된 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뷰의 개수를 반환하는 부분이 이 getCount 부분이고, 여기서 i.size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i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변수 있죠. 이미지 정보를 배형식으로 담기 위해서 만들어준 변수 i가 이 i가 되겠고, 점 사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크기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뭐 이미지 파일 크기를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총 3개 넣어 놨잖아요. 여기엔 3이라는 숫자가 암묵적으로 반환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 값으로 여러분이 그냥 3이라고 입력을 하고 만드셔도 되고요. 뭐 2라고 입력을 하고 만드실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용 가능한 뷰의 개수를 반환한다고 한 만큼 2개의 뷰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러한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이미지 단원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포지션 위치에 맞는 페이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한 번씩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미리 주석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맥락, 이 맥락 같은 경우는 메인 액티비티.코틀린 파일 와서 보시면은 이 디스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액티비티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텍스트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가져오고, 이미지.xml
파일에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뷰를 생성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새로운 뷰에 iv라는 id 값을 가진 이미지 뷰를 참조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에 담긴 이미지 중 포지션 값에 해당되는 이미지로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 i는 이미지를 배열로 담느냐고 사용한 그 변수 이름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계실 것 같으면 0,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계실 것 같으면 1, 세 번째 페이지를 보고 계실 것 같으면 2 라는 숫자를 각각 반환하게 될 겁니다. 뷰 페이지에 만들어낸 뷰를 더해주는 게 이 부분이 되겠고, 이미지가 설정된 뷰의 정보를 반환하는 부분이 return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V를 통해서 반환받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겁니다. 포지션 위치에 맞는 페이지를 삭제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 되겠고요. 얘를 혹시라도 귀찮다고 안 쓰게 되면은 오류 난다는 거 꼭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고 두 번째 페이지 갔다가 첫 번째 페이지로 갔을 때 종료가 되거나, 두 번째 페이지 보고 세 번째 페이지로 왔을 때 종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꼭 얘를 적어 주셔가지고 이제 포지션 위치에 맞는 페이지를 삭제함으로써 메모리에 덜 부담이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파일 건너와서 보면은 뷰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 놓느냐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VP라는 이름으로 변수 지정해서 저장해 준 거죠. 뭐 VP 하니까 뷰 페이지에서 VP라는 ID 값을 부여줬잖아요. 그 VP랑은 연관 없는 거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ID VP는 여기에서만 사용됐고요. 여기서는 그냥 뷰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VP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P라는 ID 값을 지닌 뷰페이저를 참조하는 부분이 얘가 되겠고, 뷰페이저에 아댑터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이 A 클래스 파일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죠. 보시면 A 가로치고 컨텍스트 적어놨잖아요.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this라고 적음으로써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걸 넘겨준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나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볼 것 같으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코틀린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코틀린에 대한 모든 강좌를 마치겠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는, 만약 세 번째 페이지 갔다가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고 뭐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 하면은 뷰 페이지 말고 뷰 플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 갖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